자, 나머지 한번 해봅시다. 좀 너희들 좀 그 안타까워. 이 눈빛들을 좀 보고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한 학기 뒤에 펼쳐질 미래가 좀 보인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거든. 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 고1이 진짜 됐을 때 엄청나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나는 그걸 미리 알고 있고 이미 숱하게 많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항상 중3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거야. 지금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을 더 차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잔소리 하는구나 가보면 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 와중에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앞서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395번 가볼게요. 395번 쉬웁시다. 395번도 복습 겸이에요. 복습 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5번 보시면 얘는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하라라는 거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겠구나. 계산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켤레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겠구나. 켤레 성질 가지고 푸는 것도 어쨌든 계산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완전 그냥 계산 위주냐 아니면 켤레 성질이냐 네, 두 가지 적어볼게. 우리가 Z랑 Z바 자기와 어떤 켤레가 등장하는 문제는 크게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우리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은 성질을 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성질도 계산에 들어가겠지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기억 이 Z 더하기 Z 우리 실수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잠깐 여기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라도 생각하고 가자라는 거지. Z반은 A-BI야. 머릿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도 괜찮아요. 그럼 기억은 Z 더하기 Z바 이거 이미 개념 때도 정리 다 해놓은 거죠. 얘는 우리 마음속에 2A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의 종류를 얘기해봐도 얘는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나왔어. 니은은 Z가 허수라면 얘가 만족하는가 Z랑 켤레랑 부호가 반대인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이게 있죠. 그림자 관계식, 켤레 성질의 이제 그림자 관계식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 우리 두 가지 그림자 관계식이 있었어. 하나는 첫 번째 Z랑 Z바랑 같다. 켤레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다.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 Z가 실수다. 그래서 내가 양방향 다 성립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동치이고 왼쪽 방향이든 오른쪽 방향이든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랑 같다라는 거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가 같다라고 하면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면 B가 0이 나오기 때문에 Z가 실수라는 거. 지금 이 방향은 그냥 단순 계산과 어떤 개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쉽지. 근데 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건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Z가 실수라는 걸 파악했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그냥 이 관계식을 쓰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다. 하면서 우리 문제도 하나 풀어봤었죠. 그래서 여기 그림자 관계식이에요. 그림자까지만 봅시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자 관계식 하나 더 있었죠. 물론 출제율만 보면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한번 더 볼게요. 뭐 여기서 사실 내가 개념서 쓸 때는 뭐 Z바를 먼저 쓰고 여기는 뒤에 썼는데 똑같은 말인 거고, 얘도 Z바가 만약에 원래 놈과 부호만 반대다, 원래 놈과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도 양방향의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데, 얘는 Z, 이거 공부하고 기억하는 사람, 복습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Z가 뭐죠? 혈례를 취했더니 원래 놈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 그럼 그 Z는 뭐였다는 거야? 0이나 순허수다. 0 또는 순허수. 굿. 좋아요. 0 또는 순허수다. 그래서 오늘 데이비 테스트에 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혈례를 취한 게 원래 놈과 부호가 반대다. 이걸 보자마자 아, Z는 0 아니면 몇 i꼴 순수한 허수겠구나. 그래서 이 꼴들을 거기에서 다 골라보세요가 두 번째 문제였죠. 그래서 0도 골라야 되고 몇 i, 몇 i, 몇 i 이렇게 돼 있는 게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4개였다라는 건데, 그럼 너희들 딜리트 틀린 거 20번 오답 정리하고 사진 보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친구들은 그거 쓰면서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해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모델링 해놓고 개수 비교하듯이 풀어내면 이 결론을 얻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얘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죠. 얘는 0인 거는 뭐 나오진 않을 거니까 Z가 순허수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너희들이 써갈 수 있어야 된다. 문제풀이에다가 써놓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그냥 그런 의미, 그렇게 하는 그 뭐랄까, 내가 제시해주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너희들한테 제시해주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을 담아서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뭐 그 중에서 어떤 뭐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될 건데, 여기 봐봐. 이 혈례를 취한 게 원래 놈과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랑 0 또는 순허수라는 얘기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부족하지. 허수라고 한다고 해서 얘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지금 이게 니은이 맞으려면 여기가 0 또는 순허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왔어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한번 볼게요. 안 되는 예시라고 보자.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보자. 허수라고 했으니까 Z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 더하기 i라고 생각해 볼게. 얘는 지금 0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 안 될 거란 얘기야. 그걸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2 더하기 i가 Z인 거고, 이거 혈례 취한 거 2 마이너스 i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i가 되면서 이 둘이 같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수라고 해서 이렇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 Z는 허수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순허수, 아니면 아예 실수 쪽으로 가서 0이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Z. 이것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Z랑 Z4의 곱이 0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마음속에 AB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이게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A랑 B는 뭘까? A랑 B는 둘 다 0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밑줄 치고 너희들 거기다 필기한 한번 더 해봅시다. 어떤 실수, 실수 A라고 할게요. 실수 A의 제곱 더하기, 이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 또 다루게 되는 파트가 있거든. 뒤쪽 파트 가면 아예 이 개념 자체를 또 다시 배우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니까
뭐 실수들을 여러 개를 제곱해서 더했어. 뭐 2개뿐만 아니라 3개, 4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제곱끼리 더했을 때 빵이 된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뭐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A도 B도 다 0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너희들이 이미 실수가 뭔지 알고 있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없는, 즉 0 이상인 수인 거니까 0 이상과 0 이상과 0 이상과 0 이상들을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실제로 각각이 다 0이면 거꾸로 0제곱 더하기 0제곱은 0인 거니까 이건 다 양방향으로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할 거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요걸 적어놨으면 그 밑에다가 같이 적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면 그러면 a랑 b랑 다 0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틀린다. 근데 이걸 적어놓고 이게 왜 틀린지 이유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틀릴까요? 위에랑 아래랑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위에서 분명히 얘면 얘다. 물론 이 방향으로 성립하지만 이거가 되면 이거입니다. 만족한다고 써봤잖아 지금. 얘랑 똑같은 거 썼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왜 갑자기 밑에서 틀리대? 맞아. 훌륭하네. A랑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복수수 A, B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쉬운 것만 생각해보면 여기 A가 I, B가 1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되겠지.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1의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0이 돼. 근데 각각은 0이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허수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복수 체계로 확장이 됐잖아. 그러면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세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걸 가지고는 각각이 0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복수수 체계 하에서는.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이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그런 수들만을 다루겠다라는 거니까 그러한 세상 하에서는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차이를 느껴보세요. 다빈이 굉장히 훌륭해. 지금 이거 캐치해낸 거 잘한 거야. 지금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보는 거고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면 실수인지 허수인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얘라고 확정할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디귿도 뭐 참고해서 판단하는 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숨어있는 내용들 조금 더 딥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은 얘죠. 얘는 A, B가 실수라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부랑 허수부는 다 실수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다. 따라서 우리는 A랑 B랑 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Z에다가 입혀보면 Z는 0 더하기 0i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얘는 Z가 0이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기와 자기의 켤레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면 그 Z는 0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요. 이게 기본 대표 문제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봤고 우리 그림자 관계식 복습할 겸 한 문제만 조금 더 볼게. 저번 수업 시간에 봤던 게 여기 436번 문제였잖아요. 436번 문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그림자 관계식 다시 한번 적은 김에 너희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참고로 지금 써주는 문제는 이제 청라고, 초음고 등등 너희들이 갈 고등학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 하나 갖고 와봤어.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436번이랑 뭐 비슷하지만 식의 형태가 좀 달라요. Z가 A 플러스 BI다.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Z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를 또 한번 적어보면 되겠지. A 플러스 BI고요. 여기서 A랑 B랑 둘 다 0이 아니다. 즉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말로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고 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그냥 친절하게 모델링을 아예 써준 거죠. 그랬을 때 Z제곱 더하기 Z분의 9Z가 Z제곱 더하기 Z분의 9의 Z의 바 얘가 실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Z랑 Z바의 곱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얘가 나와 있고 얘가 실수래 얘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게 습관으로 좀 장착이 돼야 돼.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복소수가 Z라고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 정리할 때 내가 그냥 Z라고 했지만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그 복소수와 그놈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는 그 복소수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실수면 이놈하고 이놈의 켤레를 취한 게 같다라는 그 관계식이 문제 풀이의 단서가 될 건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못했어. 이 그림자 관계식을 내가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도 쓸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방법. 하나가 말 건데 조금만 가보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노가다 계산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A 플러스 BI 다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I 분의 9에다가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 그럼 이거 이제 뭐 해야 돼? 얘가 실수인 거 가지고 뭔가 A와 B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려면 이거 몇 더하기 몇 I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A 마이너스 BI 분모 분자에 곱한 다음에 실수하고 여기서 실수고 여기서 실수고 합친 다음에 얘는 결국에 정리하면 더하기 의하의 i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걔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의미하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여기가 0이 된다 가지고 이제 뭔가 A와 B에 대한 단서를 캐치를 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 A 자리 B 자리 파악한 거 집어넣은 다음에 켤레와의 곱셈 결과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이렇게도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뭔가 수식의 작성의 시작이 모델링이라고 했으니까 모델링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대입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실수라는 거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거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풀지 않죠. 너희들도 이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림자 관계식이고요. 자, 볼게. 여러 가지 내용들의 복습을 같이 할 거니까. 자, 우리는 얘가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져보자. 그림자로 풀 거예요. 그림자로. 그럼 너희들은 보자마자 사실 이게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표현하면 좋아. 이걸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냥 써놓고 들어가면 뭔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써볼게요. 자, 전호 그대로 써보자. 얘는 Z의 제곱 더하기 Z분의 9의 Z의 바 이거랑 요 놈의 통째로 켤레를 취한 거. 자, 요 놈의 켤레를 통째로 취할 거예요. 여기다가 켤레를 통째로 취할 건데 켤레는 뿌리 깊은 곳까지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 때문에 이게 다 마디마디에 다 바가 침투하면서 얘를 바로 정리해서 써보면 Z의 바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 씌우면 Z의 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에다가 바를 씌우면 9는 실수니까 변함이 없을 거고 Z 바에 바를 차면 Z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관계식이야. 다시 켤레를 안 취한 주어져 있던 실수랑 그놈의 켤레를 취한 거랑
같다라는 이 관계식이 그림자 관계식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해 나가면 답까지 아주 손쉽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이거고, 이 정리를 내가 한번 먼저 해보고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건지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게요. 이거 다 한 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얘는 z의 제곱, 요 z 바의 제곱 넘어오면서 z 바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여기는 이제 9로 묶어내면 z분의 z바, z분의 z바에다가 얘 넘어와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z바분의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얘는 0인데 0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가 앞에 거는 z 더하기 z바, 이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얘는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합차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통분을 하면 z바분의 9, z바분의 9가 이제 공통 분모와 앞에 빠져있는 9가 될 거고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정리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빨리 하는 거야. z-z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인수분해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여기 두 개를 보고 여기 두 개를 보고 했었냐? 나는 이미 이 z-z바가 공통 인수처럼 이게 여기 분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z-z바가 이 계속 모든 곳에 다 똑같이 들어있어서 결국에는 z-z바로 묶인다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얘로 묶여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얘는 우연히도 이 z 더하기 z바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이거 두 개를 통째로 앞으로 묶어내면 되겠지. 여기는 z 더하기 z바, 얘는 우연히 그냥 추가로 있는 그런 공통 인수 같은 느낌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 괄호에 요거 두 개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뭐가 남아있는 거야? 1. 그쵸? 1 남아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요거 남아있는 거죠. z바분의 9 마이너스에 z의 z바분의 9 이렇게 묶여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림자 관계식 정리한 겁니다. 그림자 관계식 썼고 한 변으로 넘긴 다음에 뭐 정리할 거 정리한다.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가 봐봐. 자, 잘 봐봐. 보통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몇 개의 괄호의 곱셈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 근데 하나 빼고는 다 0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설계가 되어 있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게. 나는 이미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여기에 z바가 위에 써볼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거니까 얘는 a-bi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z-z바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2bi야. 2bi 맞지? 요거서 요거 빼면은 a 지워지고요. 얘가 2bi인데, 근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2bi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즉, 학습을 해볼게요.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걸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 b가 0이 아니라는 걸 준 거였어. 그 다음에 z 더하기 z바 이거 두 개 더하면 2a야. 2a. 근데 a도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개의 곱셈이 0이 되는 건데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야? 반드시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따라서 답이 얼마지?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이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이유는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이쁘게 됐냐면 결국 여기가 0이 된다는 건데 하필이면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봤어요. 또 얼마라는 거야 이게? 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z랑 z바를 각각 구할 필요 자체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던 문제고,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래요. 다 z랑 z바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뭔가 곱셈의 결과나 합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자 관계식을 정리하다 보면 바로 도출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림자 관계식, 요 실수 그림자 관계식이죠.
그림자 관계식은 두 종류가 있어. 실수 그림자 관계식, 순호수에 딸려오는 그림자 관계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저 실수에 딸려오는 그림자 관계식을 연습한 거고 얘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의 다 얘로 나와요. 실수 쪽에 딸려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개념을 조금만 더 익혀볼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필기한 곳으로 가서 이 개념을 이제는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 여기 뭔가 이제 식이 나왔지. 항상 Z랑 Z바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 그림자 관계식이 이렇게 될 거거든. 봐봐. F 어떤 Z를 가지고 표현된 복잡한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에 주어져 있는 것도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그림자 관계식이야. 여기에 혈례를 전체 취했는데 어차피 바로 침투할 거니까 Z에다가 발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쁘게 Z랑 Z가 안 나오고 지금 문제처럼 Z제곱 더하기 이렇게 뭔가 Z를 가지고 표현된 기괴한 식이 나올 수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림자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다가 조금만 더 이어서 정리해 볼게.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얘는 주어진 어떤 식에다가 그놈의 전부 다 켤레를 입힌 식을 뺀 게 0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얘가 아직도 그림자 관계식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왼쪽으로 정리해놓은 요 식 있지. 지금 문제는 여기야. 왼쪽으로 정리해놓은 식이 요거였어요 아까. 이거 다 얘랑 다시오거랑 같다 해서 반대로 다 넘긴 요식. 요식이 내가 지금 문자로 표현해놓은 기호로 표현해보면 FZ-F의 Z파인 거예요. 근데 얘가 반드시 Z-Z파로 묶입니다. 인수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게 지금 다음식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묶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Z-Z파에다가 무언가가 막 곱셈으로만 돼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이것도 이미 공부한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잘 봐봐. 신기한 현상. 여기 Z, 이 그림장에서 봐봐. 이거 잘 뚫어져 봐. Z에다가 Z바를 대입해 볼게. Z에 Z바를 대입해 볼게. 마치 Z를 X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Z 나와 있는 거 있지? 요 Z, 여기 Z. 여기에도 Z가 있고 여기에도 Z가 있어요. 이런 Z 자리에 Z바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걸 Z바로 다 바꿔봐. 그럼 Z바의 제곱, Z바의 제곱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나왔으니까 지워지고 Z바분의 Z바, Z바분의 Z가 또 여기도 지워져. 그렇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지금 Z를 Z바로 바꾼다라고 했잖아. 대입. 그러면 FZ바 빼기 FZ바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야. 무슨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좀 챘나요? Z에 Z바를 대입하면 반드시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좌변의 식의 결과값이 반드시 0 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인수 정리의 확장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Z 자리에 Z바를 넣었을 때 무조건 0인데요. 그럼 그 식은 Z-Z바라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런 거 계속 했었던 거잖아. 내가 뭐 이런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X 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이거 자체가 지금 X에 Y를 대입하면 반드시 0 되잖아요.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되니까 0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 정리를 확장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얘는 X 빼기 Y를 가지고 있는 꼴로 뭔가 곱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했던 거 기억나는 거지. 인수정리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x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x 빼기 y, 즉 x 플러스 y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도 우리가 인수 정리의 생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볼게 천천히. fz-fz바는 0이다. 이게 실수에 딸려오는 그림자 관계식인데 z를 뭔가 입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z 자리에 z바를 대입하면, 즉 z를 싹 다 z바로 바꾸면 이게 앞뒤가 똑같아지면서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정리된 식은 z-z바로 묶인 형태,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풀이 과정에도 다시 한번 이 흐름을 가지고 와볼게요. 나는 이미 내가 그래서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거지. 얘랑 얘 같이한 거가 같다라는 게 그림자 관계식이고요. 넘기고 정리하면 이 한 면으로 정리된 식이 결국엔 정리하고 정리해서 얘를 마치 인수처럼 얘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는 과정도 난 얘를 결론으로 미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z-z바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한 거야. 갑자기 이거 두 개를 왜 봤어? z-z가 이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잖아. 갑자기 이거 두 개를 왜 세트로 봤어? 이것도 정리하면 z-z가 나오거든.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향 자체가 잡혔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실수 쪽에 딸려있는 그림자 관계식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좀 아쉽고, 이렇게 왼쪽으로 정리했을 때 이 식이 얘를 무조건 가지고 있게끔 정리가 된다. 그것도 미리 알고 있자라는 얘기예요. 미리 요 놈을 미리 결론으로 알고 있읍시다. 결론으로 알고 있자.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저기에서 z-z바를 뽑아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이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까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복수수 다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제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너희들이 당장 고등학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가르친 거기 때문에 똑바로 내가 지금 가르친 것들만 잘 공부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경험치만 좀 쌓았다고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정리하신 분들은 여기 책에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51페이지로 가봅시다. 51페이지 가서 이제 남은 개념이 3-6번에 아이의 거듭 제곱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한마디만 적어놓고 가자. 이 복수수의 어떤 규칙을 파악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복수수의 규칙이라고 살짝만 필기만 좀 해놓을게요. i의 거듭 제곱 오른쪽에다가 이거 갑자기 왜 배우냐? 우리가 복수수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i라는 가장 기본 허수 단위의 거듭 제곱을 보는 걸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복수수의 규칙성.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52페이지에 3-7번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루트와 루트의 곱셈, 루트와 루트의 나눗셈을 공부하겠다. 근데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왜 이걸 또 공부해? 중학교 때는 루트 안쪽이 0 이상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실수와 실수의 곱셈만 다뤄봤던 거고,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허수와 허수끼리의 곱셈, 그러니까 루트 얼마로 표현되는 허수와 허수끼리의 곱셈, 아니면 허수와 실수끼리의 곱셈, 즉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는 상황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게 마지막 음수의 제곱근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지금 3-6하고 3-7번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전반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개의 개념을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그냥 복수수 단독 파트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처음에 인트로를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과 함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고 우리 어차피 중3 시험 범위도 지금 2차 방정식과 함수기 때문에 선행 파트도 함수랑 방정식 부분에 힘을 많이 쏟을 거거든. 그래서 복수수 개념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개념은 2차 방정식 함수 끝내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하고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숙제를 미리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안 풀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 숙제는 자, 거기 뒤쪽에 이제 디스텝에 우리가 저번 숙제에 이어서 407번까지 일단 407번까지 체크해놔. 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407번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 쭈루루 이제 아직 공부 안 한 부분이니까 쭉 넘어가시고 뒤쪽에 이제 실전 트레이닝으로 가서 426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뒤쪽에 439번까지예요. 숙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 문제가 빠져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지. 426번부터 439번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될 겁니다. 숙제가. 됐죠? 자, 시간은 그래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2차 방정식의 뭐 심오한 내용들은 안 하고 간단한 개념만 깔고 들어갈게. 마무리할게 오늘. 5분 정도만 얘기합시다. 5분 정도만. 자, 이들 방정식이랑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게 방정식과 함수에서 다루는 내용들인 거니까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의 관계를 간단한 예시 가지고 한번 다뤄볼 건데 참고로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방정식이나 함수는 이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다항식으로 좌변과 우변이 표현되거나 함수식이 표현되는 그런 놈들만 일단은 공부할 거긴 하지만 뭐 그런 놈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2차식과 등호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을 볼 거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 2차식으로 표현되는 2차 함수를 볼 거고요.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로 주제를 떠들지 않고 예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2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너희들이 이런 방정식을 봤으면 이 방정식은 사실 함수 두 개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얘기해보고 마칠게요. 잘 봐봐. 근데 이 방정식 나오면 다 풀 줄 알잖아, 그치? 방정식은 그냥 이 식을 식 자체로 보고 얘를 그러면 넘기면 여기 3x는 3 되면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 x가 1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애초에 나는 이거 뭐 해를 구하는 걸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가. 자, 내가 두 개의 함수를 써볼게. 우리가 y는 2x라는 1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 이 두 개의 연립의 결과가 저 방정식이에요. 다시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우잖아.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다 1차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감법을 쓰더라도 뭐 적절하게 빼고 더하고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를 없애보자 라고 이렇게 빼볼게. 자, 빼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2x라는 식에서 빼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뺀 결과다. 이게 될 것이고 내가 이거 마이너스 2를 저쪽으로 넘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리 좀 바꿔볼게요.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자, 내가 이만큼 적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큼 적어봤는데 뭐야?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의 공통해를 구하는
구하는 과정이 지금 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잖아. 근데 이 두 개 함수의 공통점을 구하는 건 사실상 그래프 좌표에서 분석했을 때 뭐를 구하는 과정이지?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x, y 조합을 찾는 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교점. 그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인 거야. 얘가 이거 내가 일부러 너희들 다 충분히 이해하게끔 하려고 1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y는 2x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도 만족시키면서 이 관계식도 만족시키는 둘 다 만족시키는 조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직선상에 있기도 하면서 이 직선상에 있기도 한 그러한 XY 조합을 찾는 거니까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을. 그러려고 교점을 구하려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구하려고 우리는 가감법을 써가지고 지금 Y를 날리고 X에 대한 관계식만 남겼잖아? 그러면 요걸 풀면 얘 풀면 이제 X는 1 나올 건데 이 1이 뭘까요?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두 함수를 연립해서 x에 대한 정보를 뽑아냈잖아. 이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방정식은 사실 여기 있는 거랑 좀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결국에 방정식이 방정식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얘를 이 좌변에 있는 식을 y는 좀 달아서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고 항상 식은 너희들이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식과 함수는 똑같은 개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y는이라고 달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내가 2x를 직선이라고 그래프 즉 함수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직선 함수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은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너희들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요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거야. 방정식에 실근이에요. 실근. 눈에 보이는 값이어야 되니까 실수값이어야 되겠죠? 이 나오는 실수값은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봤을 때 좌변 함수라고 불러볼게요. 좌변 함수와 우변에 있는 걸 마찬가지로 또다시 함수로 봤을 때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교점이다가 아니라 교점의 x좌표이다. 지금 내가 적어준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얘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얘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달달달달 암기해야 돼. 이게 시험에 안 나와도 암기해야 돼요. 방정식의 실근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라는 얘기인 거지.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정식이랑 이 함수의 관계, 즉 그래프라고 얘기해 볼게. 그래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식으로 처리하는 게 힘들면 얼마든지 그래프로 넘어가서 두 함수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두 함수의 관계를 뭔가 끝맺음을 지어줘야 돼. 배수적으로 어떤 값을 구해내야 돼. 그럼 방정식으로 가지고 와서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호 보완적인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 이게 내가 오늘 간단하게 해주고 싶었던 내용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2차 함수를 공부해 나가면 왜 공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깨닫고 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 뒤에 2차 방정식 어차피 너희들 지금 노트에다 정리하는 거니까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놓고
집에서 한 20번만 얘기해 보세요.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봤을 때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이다. 라는 거 마치겠습니다.